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40평생을 빵과 함께 했고 지금도 빵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지내고 있는 박철홍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게 있어 빵이라는 것은 절 어둠에서 건져준 은인인데요. 빵이라는 음식과 평생을 함께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파서 쓴 약을 먹거나 울 일이 있을 때면은 어머니는 늘 제 입에 빵을 물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마치 저에게는 울음을 그치게 하는 명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빵을 좋아하던 엄마 덕에 저 역시도 빵을 좋아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게 가끔은 생생한 꿈이 아니었는가 하고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빵 맛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은 흐릿했거든요. 저는 어려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과 제가 헤어진 것은 5살 정도예요. 대구 터미널에서 울고 있던 저를 경찰이 보호기관에 데려간 거죠. 당시에 보호기관의 선생님들이나 경찰관 분들이 엄마가 곧 찾아올 거라며 절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던 제 입에 빵을 물려줄 어머니는 끝끝내 오지 않으셨고 결국 전 고아원에 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간 고아원에서 힘들었던 이유는 낯선 환경에 던져진 것보다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부모님이 날 찾아오실 거라는 희망은 번번이 좌절되었고 저는 슬펐죠.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부모님이 여전히 절 찾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은 저를 찾아오지 않았고 한 해 한 해 시간이 흐르면서 희망은 원망과 자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누구도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 외에는 그곳에서의 생활이 그다지 힘들지 않았습니다. 원장 선생님도 다른 선생님들도 좋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저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오전 간식으로 빵을 먹을 때였습니다. 고아원의 근처에서 빵집을 하시는 노 부부께서 매일 밤 판매하고 남은 빵을 가져다 주셨기에 우리는 간식 시간에 대부분 빵을 먹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빵집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제 처지를 아시고 빵을 사 먹으려던 저에게 공짜 빵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빵만이 유일한 낙이었던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죠. 그때까지 빵값으로 지불한 값보다 훨씬 더 많은 빵을 담아주시던 할아버지께서는 지나가는 투로 물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빵을 좋아하게 되었냐고요. 울 때마다 빵을 먹여주신 어머니가 떠올라서 어릴 때부터 쭉 먹어왔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할아버지에게 말하기가 난처한 것들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본 적도 없었지만요. 그야 맛있으니까요. 그럼 하나 더 대답해 보렴. 왜 빵이 맛있을까? 제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자 할아버지는 저를 손짓으로 불러 빵 반죽하는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손수 반죽을 만드시는 시범을 보이면서 제게 말하셨죠.
빵을 만들려면 반죽을 잘 해야지. 재료들을 골고루 섞고 잘 쳐주면 되는데, 잘 치된 반죽이라고 하면은 흔히들 힘만 실어서 문질러 대지 않나 싶겠지만 그렇지 않단다. 밀고 접고 잘 돌리기도 하면서 치대줘야 나중에 발효할 때 애기 궁뎅이처럼 이쁘게 부풀거든. 맛있게 하려면은 2번이라도 발효시켜야 하는 건 당연하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제빵 과정을 이해할 수는 없었고, 오히려 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의아하기만 했죠. 할아버지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채셨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먹는 맛있는 빵 말이다. 그 빵이 되기 위해서는 밀가루에 이것저것 섞어서 문지르고 발효되고 구워지기까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다. 아마 초롱이 네가 살아온 것도 그랬을 거고 앞으로도 달갑지 않은 일투성이겠지. 근데 사람이든 빵이든 인내할수록 풍기는 풍미가 있단다. 당시에 그 말의 의미를 전부 이해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누군가는 한 번쯤 응원 삼아 던졌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는 내용이기도 했죠. 하지만 매일같이 남은 빵을 고아원에 갖다 주시고 제게 하나라도 더 먹을 것을 주시던 분의 말이라서 그런지 할아버지의 말에는 절 흔드는 울림이 있더군요. 그날 밤 계속 그 말이 떠올라 잠을 잘 수가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게도 꿈이라는 게 생겼죠. 맛있는 빵을 만들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자. 어려운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빵을 통해 나와 같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자. 그런 제빵사의 꿈을 품게 됐죠. 물론 덤으로 저도 좋아하는 빵을 실컷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보육원 선생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제빵사가 되고 싶다며 제 포부를 말씀드렸더니 지원받을 수 있는 과정을 알아봐 주셨죠. 덕분에 고아원에서 나올 때는 제빵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죠. 원장님과 빵집 할아버지의 소개 덕분에 시내에 있는 큰 빵집에서 일을 하면서 제빵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심지어 숙소까지 제공되는 조건이라 생활비 또한 아낄 수가 있었고 돈 모으기 좋은 환경이니 망설일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그렇게 설레임 가득한 마음으로 시작한 제빵사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고아원 출신인 것을 굳이 밝히지 않았음에도 빵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이미 알고 있더군요. 심지어 고아원 출신이니 성격이 이상할 거다. 물건 같은 거 잃어버리지 않게 잘 간수해. 따위의 말들을 수근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잘 몰라서 실수를 했을 때는 그런 편견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했고 억울하게 혼난 적이 있어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고아원의 단체 생활 동안 절로 몸에 배어있던 인사성이나 규칙적인 생활이 도움이 되었던 덕일까요? 제가 일도 열심히 하고 실력도 점점 쌓이다 보니 덧세를 부리던 처음과 달리 저에게 자신만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이들도 있었고 처음엔 제 꿈을 비웃던 선배가 오히려 나중에는 저를 격려하고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한 지 10년 정도가 되자 제빵사로서도 베테랑이다 자부할 정도가 되었고 가게를 차리기에 충분한 돈도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립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꾸던 꿈을 이루려 한다며 근무하던 가게에서 사표를 냈습니다. 퇴직금과 모아뒀던 돈, 은행 대출까지 활용을 하면은 그럴듯한 가게 하나 차리기에는 충분하다 싶었죠. 그리고 뿌듯한 마음으로 들어간 부동산에서 쇼핑센터 근처에 있는 빵 가게를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가게 매출이 아주 기가 막혀요. 새로 가게를 내는 거라면 손님이 갈리겠지만 원래 식당도 주인만 바뀌는 거면은 매출 변화도 별로 없다니까요. 그렇게 방문한 빵집에서 만난 주인의 인상은 솔직히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집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기본적인 실수를 한 빵을 진열해 팔고 있더군요. 게다가 제빵 공간을 한눈에 봐도 위생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상이나 행동과는 달리 장사는 매우 잘 되는 것 같더군요. 3개월치 매출이라며 보여주는 포수상 매출 내역은 내노라 하는 빵집에서 오랫동안 일해왔던 저조차 놀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가게라면 투자한 돈을 몇 년 내로 금방 회수하고도 더 큰 가게를 차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다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싶더군요. 그런데 사장님, 쇼핑센터 근처면 입지도 좋고 장사도 잘 되시는 것 같은데 왜 근데 이 빵집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내 나이 돼봐요. 이제 밀가루 포대되는 것도 힘들어. 사실 내가 돈 때문에 이 일 해온 거거든. 근데 나이도 먹고 하니까 이게 돈 되는 거랑 별개로 몸이 힘들더라고. 솔직히 이제 벌만큼 벌었으니 처분하고 건물 월세나 받으면서 살려고 합니다. 빵집 주인은 솔직하다 못해 속물적이기까지 한 듯 했지만 오히려 그 모습에 신뢰가 갔습니다. 시원하게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가게를 인수한 저는 단 꿈을 꾸고 있었죠. 많이 팔아서 많이 벌고 누군가를 돕고 행복하게 지내자고요. 게다가 그 정도 매출이면은 머지않아 더 큰 가게를 가질 수 있을 테니 그때는 프랜차이즈를 해볼까 하는 생각까지도 말입니다. 헌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꿈이 헛된 꿈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게 간판만 바꿨을 뿐이니 오픈빨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했는데 몇 주 동안 방문하는 손님 자체가 별로 없더군요. 가게를 인수한 주인에게 연락을 해봤더니 받지 않았고 저는 그제야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가게를 중개해준 그 부동산에서도 매출 관련 내용은 자신도 제가 본 그 포스상 내역을 본 것일 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뿐이었죠. 결국 저는 스스로 인근 상인들에게 수소문을 하다가 이쪽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 상가 쪽 사정에 밝은 분을 만날 수 있었고 빵집이 장사가 안 되는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쇼핑센터 옆집 빵집 알지. 근데 그 빵집 이 동네 사람들 아무도 안 가. 네? 매출이 아주 좋았는데요. 초짜구만. 그런 사람들 매출 조작하는 거 일도 아니야. 기계에다가 카드만 쭉쭉 긁어놓으면 매출이야 좋아 보이지. 안 그래? 아니, 그럼 원래 장사가 안 되는 곳이에요? 처음에 열었을 때는 잘 됐지. 근데 거기 빵이 워낙 맛도 없었고 뭐 유통기한 지난 것도 쓴다고 해서 몇 번 단속 도니까 사람들이 절대 안 가는 거지.
그 몇 년 전에 이미 인터넷에 소문이 쫙 돌았다고 하던데 자네는 몰랐어? 충격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게로 돌아와서 며칠간은 장사를 할 수 없을 정도였죠. 제 10년을 통째로 날린 것도 괴로운 일이었지만 욕심에 눈이 멀어 있었던 제 어리석음에 더 괴로웠습니다. 제빵인으로서 기본도 안 되는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인데 그런 가게 매출이 제가 놀랄 정도로 많이 나온다는 게 생각해보면 말이 되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어 빵을 만들어 가게를 열고 손님들을 받았지만 이렇게 야금야금 팔아봤자 대출받은 돈의 100분의 1도 못 메꾸겠다는 생각에 의욕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인근의 쇼핑센터가 이전을 했고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기만 했죠.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